그래서 이제 수면 치료를 하면 좋은 환자, 필요하신 환자라고 했을 때는 치과 공포증이 있으신 환자분이죠.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치과에서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치과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고 치료를 못 받으시다가 이제 용기 내서 오신 분들 보면은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연 채널의 성지연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한번 다뤄볼 주제는요. 흔히들 이제 환자분께서는 이제 수면 치료라고들 이제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정식 명칭은 수면 치료는 아니고요. 의식화 진정법이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의식화 진정법이라는 거는 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의식이 있는데 진정 상태에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왜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수면 치료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냐 하면은 저희가 쓰는 약 중에서 환자분이 기억을 못하게끔 하는 약물을 같이 섞어서 씁니다. 본인께서는 뭔가 의식이 있고 저희와 의사소통도 되는 과정을 계속 거치셨지만 기억을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착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수면 치료라고들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표현들을 하시는데 조금 용어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수면 치료보다는 의식화 진정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전신 마취하고 어떻게 다른가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진정 치료랑 이제 전신 마취의 일단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전신 마취라는 거는 스스로 숨을 쉬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실에 들어가 보면은 벤틸레이터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산소를 환자한테 불어 넣어주는 큰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숨을 쉬지 않을 정도로 의식이 떨어져도 숨을 인위적으로 쉬게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신 마취고요. 진정 치료라는 거는 이제 숨은 이제 환자분께서 쉬고 있는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라는 점에서 전신 마취하고는 다르죠. 전신 마취 해보시면은 간호사분들이 막 환자분 일어나 보세요, 뭐 주먹 손 쥐어 보세요 하면서 의식 돌아오고 숨이 돌아오는지를 다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서 그 다음에 보통 회복실로 옮기거든요. 근데 의식화 진정법은 이제 그런 과정은 필요 없죠. 아무래도 뭐 전신 마취에 비해서는 회복의 과정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사용하는 이제 약물 같은 경우는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입니다. 미다졸람 같은 경우는 기억을 잘 못하게 하는 장점도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하나의 그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진정이라는 게 약물을 쓰는 농도에 따라서 어떤 쓰는 방법에 따라서 너무 깊어지면 이게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약은 기랑제라고 해서 이 약물이 가지고 있는 효과하고 반대의 약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술 마시고 이렇게 취할 수 있는데 딱 이 약만 먹으면은 술이 그냥 싹 깨는 그런 약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환자분들마다 주량도 다르듯이 여기에 얼마만큼 깊이 진정이 되는지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깊이 갔을 때 빨리 그냥 회복시킬 수 있는 약물이 있다라는 게 미다졸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뭐냐면은 약효가 미다졸람만 단독으로 쓰기에는 좀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잘 안 주무세요. 간단한 경우는 이 약으로만도 쓸 수 있지만 이 약 말고도 다른 약도 같이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쓰는 거는 케타민이라는 약물인데요. 전신 마취 할 때 쓰는 약물인데 미다졸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 같은 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미다졸람은 약효가 빨리 확 올라오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케타민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조금 반응이 즉각적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많이 쓰게 되면 안 좋은 꿈을 꾸시거나 환자분들이 원치 않는 움직임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극소량 정도를 미다졸람이랑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기는 하거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유명한 약물 중에 하나죠. 프로포폴, 흔히 말하는 우유주사고요. 이게 또 잠깐만 이렇게 진정이 됐다가 깨나도 푹 잔 듯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이 찾으신다라고는 하는데 이제 이 약 같은 경우는 호흡 억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는 게 맞기는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나온 게 하나가 있죠. 레미마졸람이라고 해서 약효가 빠르고 깨는 것도 일반적으로 좀 더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다졸람의 기랑제라고 하죠. 반대 작용을 하는 약물에 대한 효과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다졸람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점은 새로 나온 약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뭐 미다졸람보다 뭐 최소 10배 이상 비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단점이 있다라는 거. 예전부터 이제 쓰여졌던 방법 중 하나는 웃음가스라고 하죠. 산화질소 가스를 통한 진정 방법도 있습니다. 소화진료 때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성인한테 진정 치료를 할 때도 산화질소 가스를 좀 쓰게 되면은 저희가 쓰는 약물의 양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안전성도 올라간다라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필요한 거는 혹시라도 이제 환자분의 호흡이 조금 떨어질 거를 대비해서 산소 배관을 좀 해놨습니다. 큰 이제 의료용 산소통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환자분들의 혈관에 주사를 잡는 작업을 할 때 쓰는 혈관이 보이는 그런 조명기구가 하나 있고요. 일정 시간에 일정 용량을 꾸준하게 주사액으로 밀어 넣어주는 기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숨을 잘 쉬고 있는지 측정하는 모니터링 기계, 뭐 이런 기구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분들은 약을 똑같은 용량을 써도 이렇게 좀 진정이 이렇게 잘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대신 또 이제 많이 쓰면은 그만큼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더 긴장하고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의 이제 주량을 제가 항상 여쭤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 잔도 못 마셔요 이러면은 평소 쓰는 것보다 약간 줄여서 일단은 써보기도 하고요. 반면에 뭐 소주 한 3병은 마셔야 취한다 이러시는 분들은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는 조금 더 용량을 세게 써서 해야 이제 이 환자분은 진정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의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약을 조금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수면 치료를 하면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주무시다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환자분들이 의식이 어느 정도는 있으시기 때문에 의료진과 대화도 시도하려고 하시고요. 움직임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커요. 저 사람 지금 살아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곤히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 말씀도 많이 하시고 움직임도 있으신 그런 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환자분이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는 베릴 사인이라고 있어요. 눈꺼풀을 이렇게 만졌을 때 눈을 이렇게 막 뜨려고 하는데 눈꺼풀이 떨리는 듯한 느낌, 아니면은 이제 말을 걸거나 이렇게 건드려 봤을 때 반응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보면서 아, 요 정도면 이제 시작해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걸 이제 감각적으로 알고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 치료를 하면 이제 좋은 환자, 필요하신 환자라고 했을 때는 치과 공포증이 있으신 환자분이죠.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뭐 정말 10년 전에 어떤 치과에서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치과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고 치료를 못 받으시다가 이제 용기 내서 오신 분들 보면은 제가 이제 말씀은 먼저 드립니다. 아마 그때랑 지금이랑 치과는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아마 그전만큼 힘드시지는 않으실 텐데, 그래도 꼭 이렇게 하시고 싶으세요? 여쭤보는데, 그래도 나는 의식화 진정법 없이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해서라도 어쨌든 치과 치료를 또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어떤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환자분들도 또 입 벌리고 있기가 또 힘들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구토 반응이라고 하죠. 목젖을 이렇게 자극했을 때 구토 반사를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입에 뭐 이렇게 거울만 살짝만 들어가도 막 구토 반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는 합니다. 치과 치료 중에서 예를 들면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두려움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거고, 한 번에 이제 여러 개를 몰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신경치료라거나 여러 번에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그런 치료 같은 경우는 수면 치료에는 이제 적합하지 않는 그런 이제 치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오실 때마다 수면 치료를 하거나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수면 치료를 하는데 비용도 더 이제 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고, 환자분들이 용기를 내서 한번 극복을 해보자 라는 쪽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합니다. 예전에 보니까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나 혼자 산다가 보니까 내시경 하면서도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가지고, 형님, 어머! 지금 똥이 나.
그런 거를 보시면서 이제 나도 나중에 혹시 괜히 저기서 뭐 쓸데없는 얘기해서 흠 잡히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흠 될 만한 내용을 막 말씀하시는 분을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고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뭐 저희 치과에서 하시다가 뭐 그런 상황이 생겨도 저는 이제 철저하게 이제 비밀을 지켜드릴 테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 보면 뭐 이렇게 재밌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뭐 원장님한테 뭐 플러팅 하는 환자도 있고. 근데 저는 아직까지 뭐 제가 별로라서 그런지 그런 경우를 받아보지는 못했고요. 일단은 6시간 정도는 이제 금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도 가능하면 드시지 마시고 정 힘들면은 입을 적시는 정도만 이제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위장 내에 아무래도 음식물이 있으면 혹시 뭐 약에 이렇게 좀 거부 반응이 생겨서 구토 반응이 있거나 할 때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금식을 꼭 지키고 오시라고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전신 질환 뭐 드시는 약이 있거나 하면 그런 것도 미리 좀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뭐 약을 좀 조절한다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수면 치료 하시고 나서 이제 운전을 해서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이거 음주운전입니다. 술 드시고도 이제 나 뭐 운전할 수 있겠다 막 용기 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결국 문제가 생기잖아요. 무조건 차는 놓고 오셔야 됩니다. 정말 차 가지고 오시고 싶으시면은 보호자를 이렇게 동반하시거나 대리 불러서 가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의식하 진정법 얘기를 해봤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 이제 제 친구들도 보면 이제 결혼을 조금 늦게 해가지고 요즘 뭐 육아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말로는 이제 애가 그렇게 잘 자면 그렇게 애가 예뻐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애는 없어서 그 마음은 모르겠지만 환자분께서 곤히 주무시면 너무나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